자, 그래서 일단은 원주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각부터. 일단 원주각은 거의 공통으로 들어갈 거야, 맞죠? 그죠? 원주각 혹시 안 들어가는 학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원주각은 아마 다 들어갈 거고, 원주각 통계로 나뉘냐, 원과 직선과 이제 원주각으로 가느냐, 아니면 삼각비 활용부터 원주각까지냐, 뭐 여러 가지가 좀 다를 거야, 맞죠? 그죠? 근데 일단은 크게 들어가는 파트들만 좀 가지고 왔어요. 원주각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주각. 자,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 부분들 같은 경우 아신다 싶으시면 뭐 문제 풀면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주각이라고 하면 뭐냐? 일단 원주각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원주각 기본적인 성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원주각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 우리가 원 위에 조점을 잡았을 때 자, 이렇게 호가 생기는데 이 호에 대해서 얘가 원의 중심과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각을 우리가 무슨 각이라고 불러? 그죠? 이걸 중심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AB 호에 대해서 자, 원위가 그러니까 원의 둘레 자체가 원주예요. 원주. 그렇기 때문에 지름이랑 원의 둘레의 비율이 원주율인 거예요. 그죠? 원주라는 거 자체가 원의 둘레라는 뜻인 건데 그럼 이 원주 위에 어떠한 피를 잡고 우리가 짜잔 짠 만들었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이 뭐라고 불러? 이 각을 그죠? 원주에 있는 점으로 만들어서 원주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중심각과 원주각은 우리가 어떤 비율을 갖는다? 항상 네. 그지? 각 APB는 그지? 각 AOB의 항상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되죠. 그렇죠? 원래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이걸 증명을 예각, 직각, 둔각 이럴 때 다 한 번씩 원래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가장 좀 많이 봤었을 때가 그런 걸 거예요. 그런 경우 이렇게 잘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림처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이미 외심 때 증명을 거의 했습니다. 그죠? 외심 때 이미 증명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라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A 하면 여기가 EA B 하면 여기가 EB 되다 보니까 그죠? 두 배가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왔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결과물로 갖다 쓰자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어요? 보면은 AD 역시나 두 점을 잡고 우리가 어떤 얘기들 여기에서 원주 아무거나 잡는다고 생각해보면 T1 그다음 T2 그다음 T3 이렇게 잡는다고 했었을 때 요 같은 원에 대해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떻다? 항상 크기가 항상 같더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 요거랑 좀 곁들여가지고 비슷하게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거야. 어떤 얘기들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 한 원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AB 그 다음에 CB 얘네들이 같은 호가 아니어도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뭐가 같을 거니까 중심각이 같을 거니까 모두 같아? 원주각도 같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요 두 각도 같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런 얘기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그죠? 사실 원과 직선들도 그렇지만 원주각도 결국은 사실 성질이라고 할 것들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머리가 아파오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죠? 네. 뭐 이렇게 시간은 나지. 네.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했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다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죠? 뭐 기본적인 거 하나만 봐. 기본적인 거 하나만. 자, 각 x의 크기 얼마입니까? 130 자기가 나오니까 하는 게 아무건데 115 115 왜? 여기 반대편이 그지. 여기 지금 이만큼 호에 대해서 여기가 중심각이고 이쪽이 원주각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x면 이만큼이 2x인데 둘 더해가지고 360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230도 같이 해가지고 그죠? x각이 115도인가? 그지? 그런 식으로 갖다 되는 거.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라서 아마 몇몇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요거보다도 어떤 거에 대한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들이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여기다가 내가 적당히 선을 두 개 딱 그을게요. 자 그럼 그랬을 때 만나서 생기는 요 각 있죠. 요 각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야. 요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제가 중심각입니까? 원주각일까요? 아니죠. 중심각도 원주각도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잘하면 원주각이나 중심각이 되게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원주각도 중심각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든 뭐 대충 얘랑 절반이 돼 보이는 각에다가 막 2배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나올 때 원주각도 중심각도 안 나올 때 이런 상황일 때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상황이 나오면 무조건 요 원주각도 중심각도 아닌 녀석은 무조건 2개의 원주각의 합이에요. 무조건 2개의 원주각의 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렇게 애매한 각이 나왔다?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 더한 거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냥 편의상 A, B, C, D라고 할게요. 자 그럼 A, B랑 C, D 현이 만나서 생기는 게 이렇게 된 건데 자 잘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A, C 호에 대해서 이 친구 원주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그냥 편의상 A각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 D 호에 대해서 이 친구 원주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뭐 모르니까 B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녀석은 이 삼각형에 대한 여기 외곽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 항상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크로스되는 2개의 현에 대해서 나오는 요 호에서의 원주각의 합이 무조건 요건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 상황에서 자 AC 호는 원주의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D는 원주의 자 8분의 1일 때 그러면 제가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이랬을 때 각 X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예, 졸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자, 나는 다음 주 그리고 있을 테니까. 금방 떠오르죠, 그죠? 자, 뭐 생각하셨죠? 얼마 나왔어요? 105? 그래? 네. 그래? 바로 계산해줬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ACO가 원주 6분의 1이다라는 거는 그지? 당연히 중심각도 우리가 그지? 현은 중심각이 비례하지 않지만 우리가 호라든가 그지? 호나 넓이 같은 경우 중심각이 비례하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은 원주의 6분의 1이다라는 건 중심각도 360도의 6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중심각이 얼마? 그지? 60도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 원주각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원주각은 그죠? 3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다음에 자 BD 같은 경우는 어떻대? 원주의 8분의 1이래요. 원주의 8분의 1이라는 건 중심각이 얼마라는 거야? 원주 그죠? 중심각도 45도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원주각은 얼마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죠? 22.5도네, 그지?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각 x는 요 두 개 원주각의 합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겠구나? 아하, 너는 뭐다? 그럼 52.5도인가요? 그죠? 수단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림은 제가 뭐 A, B, C는 안 써놨지만 대충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그죠? 그럼 이랬을 때 x각의 크기를 구하라 하면서 나왔어.
그럼 x가 그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그치? 아닌가? 시각을 드리는 게 나으려나? 아니 바로 저예요. 자 여기서도 일단 누구? 얘를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요 각이 중심각이냐 원주각입니까? 당연히 둘 다 아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걸 봤었을 때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누구랑 누구의 합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든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일단 그어져 있는 기준으로 보면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얘랑 x를 더한 게 88도일 거야, 그죠? 그럼 여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각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갖다 쓸 거냐? 지금 잘 보시면 이 x라는 각이 이쪽 호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맞죠, 그죠? 네. 그럼 당연히 여기 말고 어디를 갔다가 해도 원주각은 당연히 다 x각이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쪽도 x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보고 나서 이 삼각형을 보자 이거지. 그 다음 이 삼각형을 보시면 아하 얘네들에 대한 외곽이죠, 맞죠, 그죠? 따라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건 일단 얼마? 그죠? x 더하기 4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무슨 식을 갖다 볼 수 있느냐? x 더하기 40에 x 더했으니까 2x 더하기 40이 88이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얼마라는 거? 그지? 얼마? 24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으로 깨가지고 크로스되면서 나오는 각은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원주각의 합으로 갖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얘를 억지로 막 자꾸 원 문제가 사실 이 성질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질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좀 어려워. 왜냐면은 선을 그으면 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막 잘 모르다 보니까 막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아 얘가 무슨 중심각이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름이 나왔을 때 지름이 주어졌을 때 어떤 녀석에 대해서 지름이 주어졌을 때 뭐네. 그럼 우리가 지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지. 당연히 이 녀석은 이 호에 대해서 반원에 대해서 중심각이 180도인 거고 그럼 당연하게도 원주각은 얼마겠구나. 얘 절반인 90도겠구나. 그러면은 분명 내가 아무 어디나 찍어도 뭐가 되는 거야? 다 90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지름이 나온다? 뜬금없이 여기가 지름이래. 그런 말들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은 어디가 90도지? 높은 확률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실 줄 이유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사실 예시들은 여러 가지 많지만 제일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통계도 하고 원가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하나 할게요. 자, A, B는 이제 반원의 지름이고요. O는 원의 중심입니다. 지금 반원의 중심. 그 다음에 여기서 짠하고 연장선을 싹 그어가지고 D라고 할까요? P라고 하고 여기가 한 몇 도쯤 보이나? 70. 자, 70이라고 할까? 자, 70도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X각의 크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네. 자,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생각해봐요. 뭐 그리면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생각해봐요. 뒤 친구들은 고민해. 심도 있게. 완벽하냐? 40. 너무 깊게 고민하는데? 선생님들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생각해보고 있어.
오늘 유준이 생각하니?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 이건 생각해봐. 몰라. 생각해봤어요. 아 진짜? 이건 몰라. 자,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제 처음 보면 살짝 좀 잘 모를 수 있지. 자, 일단 한번 혹시나 답이 나왔다. 혹시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나는 답이 이게 나왔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얼마? 40. 40도 오케이. 네, 일단 40도가 정답이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갖다 볼 거냐? 지금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단원이긴 하지만 얘가 지금 뭐야? 지름인 거죠, 맞죠? 그죠?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지름이 주어진 경우가 많지. 그럼 지름이 주어졌으니까 역시나 어떻게 갖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90도인 거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긋는 데마다 내가 90도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그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만 그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여기가 90도죠, 그죠? 네.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이쪽도 90도일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x라는 친구가 뭔가 보니까 DE호에 대한 중심각이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원주각은 2분 x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역시나 어디에 그어도 2분 x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얘도 2분의 x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잘 보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왔다, 맞지, 그지? 그러면 얘가 70도니까 2분의 x가 얼마라는 거? 얘가 10. 그치, 얘가 일단 20도여야 될 거고 2분의 x가 20도니까 x가 몇 도겠구나? 얘가 40도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이 문제는요. 근데 제가 이 단연간 이 내신 대비를 해보면 이 문제는 놀랍게도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아요. 근데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제가 매년 봐왔던 경험을 얘기를 드리면 생각보다 잘 맞춰. 근데 어떻게 맞추냐면 이렇게 맞춰. 나이가 X고 얘가 70이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일단 여기 우리 같은데 꼭 이등변삼각형인데 근데 그 다음 모르겠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과감한 추측을 해요. 얘가 이등변삼각형이 아닐까? 왠지 이등변삼각형 같아 보이는데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이등변삼각형 같아. 일단 그래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을 치자. 그럼 70도니까 밑각 더해서 110도 그러면 하나당 55도 55도. 그럼 얘가 이등변삼각형인데 여기도 55도 여기도 55도 그러면은 얘가 그지? 그럼 70도 70도 그럼 180도에서 140도 빼니까 x는 40도. 근데 답지를 보니까 맞았어. 그러면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역시 이등변삼각형 맞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등변삼각형 맞았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질문을 안 해요. 본인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질문 안 합니다. 그러면은 아니 뭐 사실 뭐 100번 양보해서 다 맞췄다. 좋아 좋은데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다음 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질문해요. 이렇게 나오면 질문해요. 왜? 얘는 누가 봐도 이등변삼각형 아닌 것 같거든. 아까는 근데 우리가 이등변삼각형을 가정하고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는데 얘는 아닌데 그럼 이제 다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도 역시나 저풀이대로라면 내가 뭐 이렇게 긋든 저렇게 긋든 어떻게든 그으면은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요 문제 같은 경우 특히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가정을 해놓고 이제 푸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죠? 원래 풀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지름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럼 어딘가가 90도라는 힌트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보조선을 긋거나 뭘 하거나 했었을 때도 이제 얘가 어떻게 90도가 나오게끔 그어야 됩니다. 이 원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원주각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냐면 선을 그으면 그을수록 힌트가 다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이제 연습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연습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실전 때는 너무 막 그으려고 하면 안 돼. 너무 막 보조선을 그으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뭐 풀라고 해보면 막 어떻게 풀고 있냐면 막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또 A고 여기는 또 A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그지? X를 이거 빼기 뭐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또 얼마고 여기 문제에서도
또 이렇게 긋고 나서 막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럼 여기가 x면 그지? 그럼 여기는 뭐 100 그거고 100 아니지 92고 그러면 여기가 x고 그러니까 여기는 x 더하기 92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한참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고 초반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거 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보면서 느껴봐야 되겠지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 그을 때마다 여기서 내가 하나 그을 때마다 어차피 힌트라고 보여지는 게 막 나와요.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주각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막 듣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원의 외접한 사각형 무슨 특징 갖고 있습니까? 원의 외접한 사각형. 원의 외접한 사각형. 여기 외접 안 하네. 외접이요? 네. 이렇게 원의 외접한 사각형 무슨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몇 써서? 원의 외접한 사각형. 접하는 부분이 기 같아요. 네, 마주보고 있는 아니, 이제 변의 길이의 합이 같죠? 얘네 둘 더한 거랑 얘네 둘 더한 게 같잖아. 알죠? 그죠? 응. 자 그러면 원의 내접한 사각형 무슨 특징 갖고 있습니까? 원의 내접한 사각형. 원의 내접한 사각형. 얘는 무슨 특징 갖고 있어요? 대각, 내각, 대각, 대각, 더한기, 더하기 180. 180도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너가 A고 너가 B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심각 같은 경우는 그치?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을 생각을 해보면 너가 A면 너는 2A 너가 B면 너가 2B일 거다 그지? 그럼 2A 더하기 2B가 360도니까 A 플러스 B는 항상 180도겠구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혹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떻게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여기서 살짝 연장선을 그어주시면 우리가 이 친구의 외곽이 뭐가 될 거냐? 당연히 너희 둘 더해도 180이고 너희 둘 더해도 180이니까 너가 A면 너도 A가 나올 거야.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이 친구를 우리가 자 A, B, C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합이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혹은 같은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그렇게도 얘기해요. 한 내각과 그 대외 각이 같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얘가 각 B의 무슨 각? 대외각이에요. 대외각이라는 게 대각선에 있는 외곽이라는 뜻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또 뭐 다른 말이에요. 뭐 특별히 다른 얘기가 아니지만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이렇게도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해도 한 내각과 그 대외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해도 같은 얘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라는 거.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유명한 게 이런 게 있죠. 자, 글씨 보이니? 글씨 보여? 저기 보여?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 A, B, C, D는 원의 내접한 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연장선 만나는 게 2랑 F인데 얘가 34도, 얘가 46도 제가 해놨어요. 그럼 X가 얼마일까? 물어봤어.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볼까? 그림은 이해가 가니? 그래, 해봐. 이것도 뭐 많이 나오는 거라서.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졸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도를 좀 더 해봅시다. 자, 일단은 그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다? 그지. 대각의 크기합이 180도 나와, 그지? 또 다른 같은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 내각과 그 녀석의 대외각의 크기. 저는 그 중에서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외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 x라는 거야,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서 요 외곽의 크기를 또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왜냐? 얘네들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너가 얼마? x 더하기 3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야? 다 세 개가 모두 한 삼각형에 모여 있네요, 그죠? 그럼 이제 얘를 다 더하면 몇 도겠구나? 180도겠구나. 그러니까 이 x 더하기 30도 더하기 46이면 얼마니? 그럼 이게 180이겠구나. 네, 그래서 x가 50이겠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얘네 둘 꼬랑지 둘 더하고 요거 두 번 더하면 그냥 무조건 180도야. 그런 것들 있을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저기서 x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죠. 가는 몇이에요? 90. 네, 왼쪽이 90이고 오른쪽 110이에요. 네. 오각형입니다, 오각형. 네. 원에 대접하는 오각형. 생각해보고 있어? 뭐 다른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뭐 이렇게 고민해. 뭐 이렇게 돈 때문에. 어떻게 좀 뭐 떠오르셨습니까 좀? 아,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일단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에 대접하는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외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처럼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원주각에서 좀 다루고 있는데 오각형 이상에서는 그런 게 있을까 싶으면 딱히 다루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마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었을 때 잘라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막 합으로 구했던 것처럼 지금도 원에 대접하는 오각형이나 육각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의 특징 뭐 얘기할 수야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잘라가지고 삼각형, 사각형들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잘라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잘라볼 겁니다. D로 이렇게 잘라. 자, 이렇게 갖다 잘라보면 일단은 지금 보면 이 X라는 게 이 CD호에 대한 중심각이죠, 맞죠? 그죠? 근데 여기 노란색으로 자르고 보니까 CBD라는 각이 어때? 이 CD호에 대한 원주각이 됐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얘는? 그죠? 2분의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우리 ABDE라는 삼각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원에 내접합니다. 맞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가 110도니까 우리 요만큼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70도가 되어야 합쳐서 180도가 되겠다. 맞지? 그치? 자, 그럼 얘가 90도라 그러는데 얘가 70도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녀석은 얘가
20도여야 되겠네요. 맞죠? 그죠? 따라서 x는 얼마? 40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생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얘기하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결국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접선과 현 이루는 각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플레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접현각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네,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인데 자, 요거는 혹시 뭐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이거 접선과 현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압니까? 자, 뭐냐면 자, 일단은 여기 접점이 있어요.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를 지나면서 적당한 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A, B라는 현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생겼어요. 짠. 보통은 여기가 이제 뭐 한 점을 T로 잡아가지고 뭐 BAT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각이 나왔습니다. 짜잔. 그러면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 각은 항상 A, B 호로 만들어지는 원주각의 크기와 항상 같더라. 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통 이제 P라고 얘기하고 X라고 얘기하면 바로 각 X가 항상 뭐가 할 때 각 BAT와 같구나가 돼요. 그럼 너가 X면 너도 X 모두 같은 색깔로 칠할 거예요. 네. 요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증명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갖다 볼 수 있어. 간단하게만 증명할게요. 자, 우리가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갖다 볼 거냐? 이렇게 갖다 볼 거야.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어쨌든 간에 접점까지 오면 여기가 90도가 되는 상황일까요? 그죠? 이런 다음에 내가 적당히 이제 B를 잡아가지고 선을 만들어서 보면 자, P가 내가 일부러 저 끝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AP가 지름이죠, 그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 B를 연결해주면 이쪽이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각 X라고 얘기하면 당연하게도 이 녀석은 더해서 90도가 되니까 90도 마이너스 X고요, 그죠?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X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직각이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돼? 나머지는 그냥 이 X라는 게 뭐니까 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당연히 내가 P를 다른 데 잡아도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끝이에요. 이해돼요?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들은 다르게 증명할 수도 있고. 그래? 어떻게 다르죠? 한국에서 막 90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원주각이 덥다. 응. 그만큼 설명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가 있었다고? 어, 그래서 90도 일단 이거 갖고. 네, 그 전위에서 90도일 때 90 마이너스 x가 되는 그 값이 다른 원주각이랑 같으니까 그걸 빼서 했거든요. 다른 원주랑 같으니까 여기 상황에서? 아니면 이거 지금 한 거여서? 직각을 한 거여서? 예각에다가 직각을 넣어서 음. 그 증명을 했었어요. 저는 그냥 약간 반약식으로 갖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직각일 때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요 직각일 때 요 각이 지금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이니까 다른 건 잡아도 원주각은 항상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그냥 당연히 X겠죠. 어찌됐든 결국은 항상 뭐더라?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항상 이제 같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을 찌르면 이것도 거기 왼쪽 찌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얘가 y각이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이쪽이 y각과 똑같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원주각 같은 경우는 결국 접선이 나오면 이제 원과 직선 같은 경우 접선이 나오면 어떻게 어디서 길이가 같을까 이걸 많이 얘기했었는데 원주각일 때는 접선이 나오면 어디랑 각이 같을까 이거 항상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런 그림들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갖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하게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되어 있는 그림들도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얘네들 이어가지고 만들어주면 그지? 그러면 접선과 현 이룬 각을 갖다 생각을 해보면 너의 각이 x각이면 누가 x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기 이 친구가 x각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얘들 넘버링을 좀 해줄게요. A 뭐라고 할까? A B, C, D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요 B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삼각형, 요 삼각형이랑 이 전체 삼각형이 닮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사실 닮음은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진 부분이라서 많이는 안 나올 텐데 가끔 가다가 이 닮은 부분을 요구할 때가 있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닮은 관련들로도 비슷하게 갖다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어쨌든 갖다 얘기 드립니다. 나머지는 일단 한번 또 풀어보면서 한번 한번 합시다. 일단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풀어보고. 네. 그래서 원과 직선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여기 있는 문제들 정도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원과 직선이랑 원주각 들어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래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얘가 원과 직선 문제인지 원주각 문제인지 그죠? 다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느 쪽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쭉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길이에 대한 겁니다. 길이 관련으로 나오면 거의 이제 원과 직선이고요. 각 위주로 나오면 이제 원주각에 대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 원과 직선에서 어쨌든 나오는 내용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일단 여기 현과 나와 있는 경우거든요. 뭐냐면 자 원에 대해서 A, B 현을 딱 그었습니다. 여기 현이에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다가 수선해발 내리게 되면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 현을 수직 2등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A랑 B까지 쫙 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너랑 너는 길이가 무조건 같단 말이지만 그죠? 그럼 이래 놓고 나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얘네들이 같다는 걸 모른다고 쳐도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이제 빗변의 길이가 같고 빗변을 제외한 현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무조건 무슨 합동일 수밖에 없어? R, H, S 합동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같을 수밖에 없냐? 여기 나와 있는 걸 H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랑 같다? 네, 따라서 AH와 BH가 같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AB 중점에다가 이렇게 이어도 무조건 수직 2등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현에다가 내리면 네, 무조건 수직 2등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원의 중심에서 만약에 요 현 AD와 그다음 현 CD에 대해서 얘네들이 자 거리가 같다. 거리라는 건 당연히 이제 수선발 내렸을 때겠죠, 그죠? 이렇게 수선발 내렸을 때 얘네들의 거리가 같대.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대. 그럼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M과 N이라고 할까요? 네, OM과 ON이 같으면 뭐도 같을 수밖에 없다. AD와 그죠? CD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것 역시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O에서 A, B, CD 내려오면 다 뭐니까 다 반지름이거든, 맞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거 같다는 거 이용해주면 하나, 둘, 셋, 여기서 모두 다 합동이에요. 합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되는 길이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자, 어쨌든 사실 내용은 뭐 현에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관련해가지고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몇몇 개 제가 한 4개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원과 직선 부분에서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거 내가 최대한 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나온 것 같다 싶으면 웬만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안 쓴 게 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갖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ABC 삼각형이 원, 5에 내접하고 있는데 보니까 5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과 AC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 길이가 같대요. 자, 그랬을 때 여기 B각이 65도면 A각의 크기는 몇 도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건 아무래도 뭐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A, B와 AC가 결국은 현이니까, 그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A, B까지 거리와 O에서 AC까지 거리는 결국은 현까지의 거리인 거죠. 그죠? 이 현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죠. 당연히 뭐랑 뭐랑 같다 이렇게 되면 A, B랑 그지? AC의 길이가 같다. 그지?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각 X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얘가 65도니까 누구도 여기도 65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 X는 얼마? 50도가 되겠지. 그런 형식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자, 여기 A, C, B, 호 같은 경우에는 원의 일부분이에요. 그냥 원의 일부분이고 그랬을 때 A, B가 현이 되겠죠? 요 현의 길이가 8, 그 다음에 요 A, B의 중점, 그러니까 정확히는 C라는 지점에서 A, B의 중점이나 내리 수선의 발, 요 길이가 2일 때 요랬을 때 이 원래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 원의 반지름은 얼마였을까?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뭘 쓰는 거? 대표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문제일 겁니다. 네. 초반 관련 문제들은 사실 거의 피타고라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원문하셔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원 중심 있겠죠, 그죠? O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A까지 길이가 당연히 뭐가 돼? 반지름이 될 거야. 그럼 X라고 넣어도 되고 반지름이니까 R로 넣어도 되고. 그럼 이렇게 R로 두면 자, O에서 내가 만약에 C까지 있는다고 했었을 때 정확히는 A, B의 중점을 지나도록 갖다가 만들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수직 이등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원 O에서 C까지도 무조건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위에서 요만큼 2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R-2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 무슨 삼각형?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분명 4로 쪼개졌을 거니까 여기서 뭐 쓴다? 피타고라스 정의를 갖다가 씁니다. 그렇게 되면 자, R제곱은 R-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R제곱은 둘 다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올 거냐? 4R은 20이라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반지름 R은 이렇게 실제로 갖다가 보면은 3대 4대 5 비율로 갖다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계산은 좀 건너뛰었으니까 그런 거. 네,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원이 있는데요. 원이 자, A, B 이렇게 접는 선으로 접었더니 딱 원 위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는 이제 이 호의 길이가 호가 아니죠. 현의 길이가 6일 때 원래 반지름이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어. 네, 원래 반지름이 얼마일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의 중심 O에서 A까지 해주면 이게 반지름이잖아, 맞죠? 그죠? 반지름 R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분명 O에서 이쪽에서 수선을 발 내렸을 때 이렇게 쭉 갔다가 내려도 분명히 R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얘가 접었기 때문에 여기 펼친 부분이랑 접혀서 나오는 부분이랑 길이가 똑같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너희들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들 얼마나 볼 수 있을까? 2분의 R씩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김기영 씨,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각이 어떨까요? 보이세요? 네, 몇 줄까요? 모르겠으면 이제 유승현 선생님 대답해줄 거예요. 패스? 그래. 할 수 있어? 기회가 왔다. 자, 여기 노란 색깔 몇 원? 증명이 왜죠? 삼각비. 삼각비. 자, 뭐 그냥 일단 어쨌든 2대 1대 해보면 루트 3 비율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60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30도, 60도, 90도짜리 삼각형.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2대1 대 루트 3 비율인데 그 루트 3에 해당하는 친구가 이제 3인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쪽이 루트 3이고 반지름 아래 길이는 얼마? 2루트 3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가 2루트 3이어야지 루트 3, 그다음 루트 3 곱해가지고 3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지름,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반지름을 구하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도 많이 나오냐면 그냥 여기 접은 부분 요 넓이 구하세요, 그냥 얘 넓이 구하세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혹은 아니면 접혀서 잘린 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지구 상황에서는 당연히 중심각이 필요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접은 문제는 무조건 얘가 60도니까 당연히 2배 해주면 몇 도? 당연히 2배 해주면 120도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무조건 120도예요. 그런 것들 적었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의 원이 동심원입니다. 동심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중심이 같은 원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자, 동심원인데 보니까 작은 원한테는 접선이고 AB가 그다음 큰 원한테는 현이래요. 다시 AB라는 이 현이 작은 원에는 접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그랬을 때 나한테 뭘 물어볼 거냐? 내가 뭘 물어볼까? 저기서 뭘 물어볼 것 같아? 이 문제에서. 그 저기 넓이 네, 그죠. 여기 넓이고. 25파이. 그죠. 뭐 사실 중간 대입 때 똑같이 거의 물어봤기 때문에 그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네, 색칠한 도넛 모양의 넓이가 얼마일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네, 지금 대답해 준 것처럼 무조건 여기 요 현의 길이 절반을 제곱에다 파이 붙이면 끝이야. 네, 왜 그럴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일단은 어쨌든 큰 원의 반지는 뭔지 모르니까 대문자 R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의 중심에서 이쪽에다 접선이기 때문에 이어주면 자동적으로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접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손자 R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어쨌든 안에 현이기 때문에 큰 원 입장에서 여기가 반 잘릴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가 5로 잘릴 거야. 그럼 어쨌든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볼 수 있느냐? 당연히 여기 삼각형에서 우리가 라지 R의 제곱은 스몰 R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인 상황.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큰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작은 원의 넓이 파이 스몰 R 제곱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파이로 묶어놓고 나면 결국은 R 제곱 대문자 R 제곱 빼기 소문자 R 제곱인데 요거 넘겨보면 당연히 얼마 나와? 25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뭐가 나온다? 25파이가 나온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원과 직선에서 중요한 성질이라고 하면 그거죠. 결국 원 밖의 점에서 이제 접점까지 길이 같다라는 건데 자, 원 밖의 점에서 이 접점까지 지금 같은 경우는 PA랑 PB가 같습니다. 무조건. 왜 그럴까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다가 접선이기 때문에 수선의 발 내리면 반지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같거든요.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이 중심과 P를 이어가지고 만들어주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역시나 R, H, X 합동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겠구나? P랑 PB가 같겠구나가 됩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결과물로 갖다 쓰자 이 말이야. 결국은 이제 원 밖의 점 접점까지 이게 같은 상황인 건데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다 얘기하는 게 아까는 뭐지? 순서상 이걸 그냥 다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너랑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너랑 길이 같고 다시 또 너랑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또 너랑 길이 같다 보니까 항상 무슨 얘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치? A, B와 CD 합쳐보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그 다음에 A, D랑 B, C 해보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이다 보니까 각각 색깔별로 하나씩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원의 외적 반사각형 같은 경우 AD 플러스 CD가 누구랑 같더라? AD 플러스 BC랑 항상 같더라. 네.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 밖의 점 접점까지 길이 같다라는 걸로 문제들 나올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몇몇 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개만 일단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모양새인데 워낙 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여기도. 자, 일단 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좀 성립해야 되느냐? 지금 일단은 자, 삼각형의 내저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일단 공통 접점이어야 돼요. 공통 접점으로 안 만들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 접점이어야 됩니다. 둘 다 공통 접점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길이가 20, 그다음에 12, 16, 4 나왔을 때 여기 끝에 x라는 길이가 얼마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연습하고 나면 그지 암산으로 되죠. 그죠? 암산으로 되는 거지만 일단은 또 모를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일단 풀이 방법이 이제 정석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풀어본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자, 여기 중심에서 여기 접점까지 길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잠깐 A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A면 당연히 원밖에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 같으니까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길이도 A일 거고 여기도 A일 거고요. 그다음 여기도 A일 거고 역시나 마지막 원 기준으로 여기서 접점까지도 또 A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색 표시는 요만큼이 일단 A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네, 긴 여정을 갔다가 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너희 둘 더해서 20이니까 20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원밖에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 같으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 접점까지도 20 마이너스 A를 가야죠. 그 다음 이번엔 요 점에서 갔다가 보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역시나 둘 더해서 1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2에서 20-A를 빼보자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나오냐? A-8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A-8일 거고요. 당연히 또 오른쪽 삼각형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A-8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다음 길이는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번에는 10에서 A-8을 빼야 되겠죠. 그죠? 10에서 A-8을 빼니까 어떻게 나오냐? 18-A가 나옵니다. 그 다음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길이들 다 18-A예요. 이번엔 또 어때? 6에서 또 18-A를 빼야 되겠다. 그럼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A-12가 나오나요? 그죠? 맞나? 맞겠지 뭐. 그러면 여기도 A-12, 그 다음 이쪽도 A-12가 나와. 그럼 맨 마지막 길이만 갖다 풀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이쪽의 길이는 4에서 A-12를 빼는 거니까 얼마가 나올 거냐면 16-A가 되네요. 그죠? 16-A. 그럼 마지막으로 넣어도 뭐가 되더라? 16-A가 되는데 그럼 X는 저기 A랑 16-A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X의 길이는 16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원래 풀이는 이렇게 쭉 갔다 다 도는 건데 그전 제가 이제 내신 대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모양은 무조건 원이 2개 있는 거랑 4개 있는 거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더 늘릴 수 있는데 굳이 너무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짝수계 무조건 짝수계 존재하거든요. 무조건 짝수계 존재하는데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숫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냐면 자 여기서부터 20, 12, 10, 6, 4 하면서 그 다음에 X죠. 그죠?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20에다가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해주면 무조건 여기 마지막 길이가 나와요. 그죠? 지금도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면 네, 무조건 저 길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자 밑에 자 이제 삼각형 이 삼각형이 지금 원에 외접한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접선을 또 하나 그어놨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둘레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뭐에 대한 겁니까? 원밖에 되면 접점까지 길이 같으니까 이렇게 줄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줄 길이가 같으니까 분명 뭐랑 똑같을 거다. 여기에서 요쪽까지 여기서부터 요 접점까지 요거 둘 더한 거랑 똑같을 거야. 그치? 근데 게다가 요 주황색 길이 똑같을 거니까 내가 요 길이 하나만 알면 요 길이 내가 X라고 표현할까요? X라고 표현하면 요 길이 하나만 알면 여기가 2배 한 게 얘의 둘레가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죠? 그죠? 네. 혹시나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네. 혹시나 너무 쉬울까봐 이제 오려고 건데. 자, 어찌됐든. 그럼 이제 EX가 이 삼각형, 내가 이제 흰색으로 한 녀석의 둘레일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갖다 할 거냐? 가장 무난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X면, 그지? 9-X. 여기도 X면, 여기 10-X 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해야 맞죠? 아니면 사실 그렇게 생각해봐도 돼요. 뭐냐면, 여기랑 X 똑같잖아. 그지? 둘이 몇 차이나? 위에 있는 녀석이랑 아래 있는 녀석이 9랑 10이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1 차이 나잖아요. 그럼 그게 얘네들이 달라서 1 차이 나겠어요? 아니죠. 얘네들이 1 차이 나니까 1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이들은 얘랑 합쳐서 얘랑 똑같으니까 우리는 7을 1 차이 나게 쪼개면 되는 거야. 그럼 7을 1 차이 나게 쪼개면 얼마나 쪼개면 되냐면
3이랑 4로 쪼개면 되죠. 그죠? 따라서 너도 3이랑 4가 될 거고 요 길이는 자연스럽게 6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따라서 요 삼각형의 둘레는 얼마? 12. 네, 둘레는 10. 비슷하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요렇게 보조선 접선 그어가지고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 둘레 합을 구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 둘레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 자 이번엔 이렇게 직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이제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하도록 접선 싹 그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거지. 자 그럼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면 당연히 여기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4가 나올 거고요. 당연히 여기 접하는 데까지는 또 4. 여기도 요만큼이 4가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쨌든 길이가 10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8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지금 요 점까지는 모르죠. 그죠? 보통 모르기 때문에 얘를 x라고 볼 거야. 어디를 x로 둬도 사실 상관없어요. 네, 어디를 x로 둬도 상관없지만 하나 정도는 x로 두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럼 그랬을 때 당연히 여기서 원밖의 점에서 접점까지 여기서도 원밖의 점 접점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요만큼이 x요 요만큼이 8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삼각형에서 얘는 8이고 요 길이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잘라보면은 여기가 8이니까 여기서도 이만큼이 8이었을 건데 내가 여기를 몰라서 x라고 잡았으니까 얘는 8-x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 삼각형이니까 무슨 정리 써야 되겠구나. 당연히 또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x 더하기 8의 제곱은 뭐랑 똑같을 거냐? 8-x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으로 그냥 당점을 푸시면 나와요. 네. 아마 해보면 x가 얼마 나올까? x가 2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야지 6, 80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뭐 반드시 풀어주시면 뭐 6, 80 나올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둘레는 넓이고. 그 다음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두 개 접하는 형태거든요. 아마 그 전에 그 프라이드 쪽에서는 막 반원에다가 접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죠? 막 다양하게 접하는 형태가 있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뭐든 똑같습니다. 어쨌든 원에서 이제 접한다라고 이제 나오면은 무조건 접하는 거 기준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접하는 게 힌트예요. 지금도 이렇게 다 접하죠, 그죠? 무조건 얘네들이 힌트인 겁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점들이. 왜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데까지 무조건 뭘 거니까. 무조건 반지름이 들어거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원의 중심에서 얘네들이 다 반지름일 건데 자, 이 상황에서는 보통 구하라는 게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 큰 원의 반지름은 이제 3으로 나오죠.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라고 보통 나오는데 그럼 이때 같은 경우 어떻게 많이 하냐? 당연히 여기 길이가 지금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르니까 R이라고 줍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짠하고 이어주면 반드시 원의 중심끼리 이어주면 이렇게 일직선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반지름이 3이고 R이니까 이 비스듬한 길이는 얼마일 거냐? 3 플러스 R이라는 길이가 나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이쪽에다가 수선을 가야 모르겠으면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통 가장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 반지름 3이었고요. 근데 얘는 높이가 R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3-R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수소를 요 네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전체가 이렇게 8이었는데 너가 3이고 요만큼이 그 다음에 너가 R이니까 남은 여기 길이는 이만큼이 5였을 텐데 얘가 R이니까 5-R로 갖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그러니까 원끼리 내접해 있는 경우면 그러니까 원이 어딘가에 접해 있는 형태면은 웬만한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 몇몇 개 있긴 하겠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 항상 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각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3 플러스 R의 제곱은 3-R의 제곱 더하기 5-R의 제곱 나올 거예요.
뭐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건 계산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원에 외접하는 육각형 형태입니다. 참고로 원에 외접하는 오각형 안 나와요. 네,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육각형 나올 수 있습니다. 팔각형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오각형, 칠각형은 안 나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짝수 형태로는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보면은 원에 외접하는 육각형이고요. AF의 길이가 4, BC의 길이가 6, 그다음에 DE의 길이가 7일 때 이 육각형의 둘레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일지 감이 오세요? 둘레가 얼마일지? 얼마인지 알 것 같아요? 17 17? 아니면 34 34? 네. 아하, 왜? 곱하기 S. 그냥 맞아요. 그냥 더해서 곱하기로 나와. 자,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4를 구성하고 있는 게 자,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하나 일단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할게요. 같은 길이. 그 다음에 주황색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같은 길입니다. 그죠? 접점까지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노란색 세모. 그 다음에는 파란색 세모. 그 다음에 주황색 세모 해주면 결국은 이제 띄엄띄엄 나와 있는 요 녀석들 3개 더해보면 다 다른 종류 하나씩 더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 셋 더한 것도 얘 셋 더한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팔각형이면 네, 4개 더한 게 나머지 4개 더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짝수 형태일 때는 똑같아요, 무조건. 어찌됐든. 그래서 얘네 셋 더해보면 17 나오니까 전체 둘레는 3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일단 마지막. 자, 보면은 뭐냐? 얘는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고 여기의 길이가 지금 1만큼 삐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접하고요. 여기도 접하고 접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의 반지름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풀었던 사람들은 풀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그죠? 프라이드나 이런 데 있었잖아, 그렇지? 네, 뭐 어쨌든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도 이제 접하는 데까지가 중요합니다. 원의 중심을 이렇게 갖다가 두면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반지름 R일 거고요. 또 어디도 그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또 다른 접하는 데는 여기까지도 이렇게 R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R 이렇게 갖다 됐었을 때 네, 역시 피타고라 정리를 위해서 만들어야 할 거죠. 그럼 이렇게 수선화를 내려보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 여기가 8인데 이만큼이 R이니까 얘는 8-R. 그 다음 여기는 어때? 아무래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인데 1 뺐으니까 R-1 이렇게 나오죠. 뭐 지금 제가 빨리 그거 하는데 어차피 관련 문제 풀다 보면 결국 풀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뭐 R 제곱은 8-R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 요걸 풀어주시면 R값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원과 직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또 보시면서 그거 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조금 이따가 통계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자 대표값과 산포도 통계 쪽이죠. 통계 쪽 보니까 뭐 상관관계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상관관계는 사실 뭐 실수만 안 하면 뭐 딱히 틀릴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만 똑바로 차리시면 아마 그죠? 딱히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게 별로 없어서 대표값과 산포도 위주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값과 산포도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 건데 각각에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값이라고 하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통계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값들을 다루는데 이 값들을 통틀어서 변량이라고 불러요. 변량. 예, 변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값들 하나하나를 변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변량들이 사실 몇 개 없어. 그리고 실제로 시험 문제도 보면은 대부분 변량이 몇 개 없습니다. 얘네들 가지고 나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평균을 구해라, 그 다음에 뭐 분산을 구해라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이제 얘가 몇 개 없으면 그냥 쭉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에 뭐 점수 분포야. 뭐 그냥 쭉 보면 되지 뭐. 쭉 보고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대충 뭐 이렇게 분포되네 라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통계에서는 그지 몇 천 개, 몇만 개,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에 달하는 이제 그러한 변량들, 값들을 보고 우리가 얘네들의 분포라든가 특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숫자가 필요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값인 거고요. 그럼 대표값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총 3가지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냐면 그냥 내가 대표하는 값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값은 일단 총 3개 보면은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입니다. 자, 평균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괜찮죠, 그죠? 평균이라고 하면 뭡니까? 평균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지? 싹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누면 되죠, 그죠? 네. 별량의 총합을 별량 개수로 나누면 돼요. 굳이 뭐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중앙값이라고 하면 뭐죠? 중앙값이라고 하면 가운데 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중앙값이 9야? 크기 순서를. 그죠?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죠,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가운데 2개. 네. 자, 여기서 중앙값이 얼마? 5. 되지, 5지. 이렇게 하면 중앙값이 얼마? 5.5. 그죠, 5.5죠. 홀수계면 어떻게 되고? 홀수계면 가운데 있는 녀석이 하면 되는 거고. 짝수계면 가운데 2개 산술 평균인 거라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중앙값 같은 경우는 결국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이제 가운데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녀석. 하지만 짝수계일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2개의 평균이 될 수 있으니까 중앙값은 주어진 별량들 값에서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중앙값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5잖아. 하지만 별량들 중에서 5.5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앙값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평균도 그런 거구나. 그 다음 최빈값은 당연히 뭡니까? 그죠? 가장 많이 반복될 때,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최빈값이 언제 적절하냐 이런 것도 가끔씩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별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옛날 같은 경우 최빈값이 언제 적절할까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자료에서 특정 값들이 많이 반복되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신발 사이즈나 옷 사이즈처럼 특정한 크기별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때는 평균 내가지고 그지? 평균 내가지고 신발 사이즈를 262.7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평균 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최빈값이거나 아니면 별량들이 숫자가 아니라 다른 경우일 때 그럴 때 최빈값들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사실 최빈값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물어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최빈값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데 이 최빈값 같은 경우는 뭘 조심해야 될 거냐면 최빈값은 없거나 2개 이상일 수 있어요. 이걸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아무렇게나 별량을 좀 주겠습니다. 1, 2, 4, 4, 6, 7 이렇게 했습니다. 자, 최빈값 얼마입니까? 당연히 4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최빈값 어떻게 돼? 4랑 7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요. 1, 4, 7. 네, 1, 4, 7이 최빈값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 이렇게 지우고 6으로 바꿨어. 이러면 1, 4, 6, 7. 아니 최빈값 없습니다. 네, 최빈값 없습니다. 이러면 최빈값이 없어요. 왜? 최빈값은 비교하는 다른 녀석이 있어야 돼요. 비교하는 녀석. 얘에 비해서 얘가 많구나 아까 돼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다 2개씩이잖아. 비교할 수 있는 애가 없죠. 다 2개씩이니까 이때는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최빈값은 없거나 2개 이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럼 사실 대표값은 뭐 크게 많이 물어보는 게 없어요.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평균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그냥 다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중앙값은 그냥 크기수로 나열했었을 때
가운데 된다라는 거. 최빈값은 그냥 많이 반복하는 거니까 그 정의만 알고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미지수나 이런 게 나와도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그냥 얘기할 건 보통 평균이랑 중앙값을 비교를 많이 해요. 어떤 변량을 준 다음에 자 여기 녀석의 대표값에는 평균이 어울릴까요? 중앙값이 어울릴까요? 이런 것들 물어볼 때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요거 언제 어떻게 구분되는지 혹시 좀 아시나요? 자 평균과 vs 중앙값 중에서 누가 더 어울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맨날 이제 예시로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맨날 그 대학을 까먹는데 미국이 무슨 대학인지 기억이 안 나요. 미국이 그냥 Y대라고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미국 Y대 제가 알기로 아마 사회학과였나? 사회학과였는지 역사학과였는지 미국에서 졸업생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학교, 많이 버는 그 대학과가 이거였대요. 그지. 네. 그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까먹었네. 어쨌든 그게 왜 그랬었는가 갔다 보니까 이 사람들 졸업생들이 평균적으로 다 잘 번다가 아니라 네 여기 마이클 조던이 여기 왔거든요. 아 맞다. 그건 무슨 뜻이냐? 다들 잘 나간다는 게 아니라 특정 누군가가 이 평균을 탁 하고 올린 거거든요. 그죠?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그 평균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평균을 좋아합니다. 20대 연봉 평균 얼마냐, 그죠? 중학생, 고등학생들 키 평균 몇이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지? 설날 용돈 평균 얼마 받으면 돼? 이런 거 되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하거든요.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 평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연봉 평균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거 찾아보잖아요. 나중에 찾아보면요 생각보다 높아요. 꼭 되게 희망을 많이 품거든요. 혹은 이제 어른들은 절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인데 왜 평균이 이렇게 높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평균들은 특정 일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차라리 중앙값을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평균과 중앙값 같은 경우는 이 평균과 중앙값의 특징을 잘 보면 됩니다. 이 평균의 특징은 무엇일 거냐면 모든 변량들을 다 더하고 개수를 나누다 보니까 모든 변량들에 다 영향을 받아요. 중앙값은 어떻습니까? 크기 순으로 나열하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건 사실상 무시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크기 순으로 가열되가 나오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모든 걸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죠? 네, 그게 서로 보면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평균은 이제 이런 모든 값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값이 있느냐, 극단적인 값의 유무에 따라서 갖다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그러면 이 극단적인 값 때문에 전체가 영향을 받아버릴 거니까 이때는 중앙값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딱히 극단적인 값이 없어. 어느 정도 크기 차이는 있지만 뭐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건 없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14, 17, 뭐 21, 26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10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얘가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은 이런 애들은 무시하는 게 차라리 전체적인 이제 녀석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거다 보니까 그때는 중앙값일 거고 그러한 극단적인 값이 없으면 그때는 일반적으로는 평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말 그대로 모든 값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는 평균이 웬만하면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런 평균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튀는 녀석이 한두 녀석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중앙값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값은 사실 기본적인 정의 아시고 그 다음에 어느 게 좀 어울리느냐 그런 것만 아시면 딱히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어요. 그 다음 자 산포도인데 자, 산포도 같은 경우는 이 산포도의 뜻이 뭐냐면 산포도라는 게 뜻이 네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얘가 다 이제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산포도라는 건 흩어진 정도예요. 뭐 하는 정도라고요? 흩어진 정도예요. 흩어진 정도. 그거 뭐 어디서 흩어졌다는 거야? 네, 당연히 지금 산포도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이 통계 부분에서는 뭐 중앙값을 기준으로 산포도를 낸다든지 다른 걸 기준으로 산포도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 다루는 건 다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평균에 모여 있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산포도가 크다라는 건 뭐라고? 산포도가 크다라는 건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인 거고 산포도가 작다는 건 많이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아셔야 되고 그럼 이제 그거 때 이제 요것만 좀 얘기하고 어차피 좀 칠 것 같은데 그럼 산포도가 크다랑 산포도가 작다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가 고르다고 언제가 고르지 않다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가 고르다인지 우리가 이제 크다가 고르다. 크다가 고르다 라고요. 크다가 고르지 않다. 크다가 고르지 않다 확실해? 네. 아니. 크다가 고르다. 요걸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설명은 다음 시간에 더 해야 되겠지만 네, 산포도가 크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고르지 않는 그 다음에 산포도가 작다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다는 거니까 이때가 고르다예요. 이게 은근히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추가적인 부분들은 좀 이따가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해 고르지 않다가 퍼지. 지금 하다 보면 말 끊길 것 같다. 그치? 고르지 않다. 개좋을 것 같아. 일단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산포도가 어쨌든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네. 산포도가 크다, 작다 부분을 어쨌든 얘기하고, 예시하기 전에 이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산포도라고 하면 뭐랑 뭐를 보통 이제 산포도라고 얘기하느냐, 이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이제 산포도인 거거든요. 일단 편차는 사실 산포도랑 항상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일단 편차도 좀 여기다 같이 좀 넣었어요. 자, 편차라고 하면 이제 뭘 보고 편차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뭐에서 뺀 거?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게 편차죠, 그죠?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게 편차가 아닙니다, 그죠? 혹시라도 가끔 가다가 반대로 적혀 있는데 맞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이제 이 편차의 가장 큰 우리 특징이라고 하면 뭐야? 편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편차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야? 한자의 특징. 네, 편차의 뭐가? 합은 항상 얼마? 합? 네, 편차의 합. 편차 뭐 얘기하는지 혹시 아니? 알 것 같아요. 일단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게 중요한데 편차라는 게 뭐냐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2, 3, 4, 6, 9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6개 별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산포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산포도.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 평균이 얼마인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평균이 얼마냐면 가정이면 얼마씩이게? 24. 24야? 그래? 아닐 거예요. 그래? 그렇대. 그럼 평균이 얼마입니까? 그죠? 평균이 4래요. 그러면 편차는 뭘 보고 편차라고 얘기하냐? 이 각 별량들에다가 평균을 뺀 거예요. 평균을 빼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그 다음에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각각 평균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평균에서부터 얘네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 값은 분명 평균에서부터 왼쪽으로 2칸, 이만큼 작은 그런 값이구나. 그 다음 얘는 평균에서부터 5만큼 더 큰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편차인데, 자, 문제는 역시나 대표값대랑 비슷합니다. 대표값대랑 비슷하게 대표값도 문제가 뭐였냐면 왜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별량이 몇 개 없으면 대표값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한눈으로 보면 된단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편차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편차나 산포도도 별량이 몇 개 없어. 해봤자 끽해봐야 몇 개 없어. 그럼 그냥 내가 눈으로 보면 돼요. 눈으로 보고 얘들 이렇게 분포되어 있구나. 그냥 내가 눈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무슨 얘기 때문에?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지금 내가 6개밖에 안 썼지만 몇 개, 몇 천 개, 몇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눈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지. 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이 편차들한테서도 대표값이 필요한 거야. 이 녀석들을 최대한 이 자료들에 대해서 최대한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평균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보고 싶은 대표값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값을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편차들에 대해서도 이 대표값이 평균이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이 편차들의 합, 이 편차들을 더해보면 어떻습니까? 편차가 2야? 뭐야? 손 잘못 나왔는데 뭔가? 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평균 4가 아니네? 내가 계산을 잘했어. 아하, 그렇구나. 앞쪽 9예요? 어. 아, 이거 7로 봤어요, 마지막. 그게 7로. 그러면 이거 7로 하면 4가 돼? 그럼 7로 바꾸자. 자, 그럼 얘가 3으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치?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걸로 칩시다. 오, 0. 네. 그죠? 이러면 0이 되죠, 그죠? 네. 이게 이거 선생님이 그냥 자료 한 값만 이렇게 껴맞춘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랬을 때 평균을 M이라고 하면 평균은 뭡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3으로 나눈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의 편차는 A-M, B-M, C-M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편차들을 다 더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3M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3배 가지고 빼고 무조건 0 나와요. 제가 3개짜리로 만들어 드렸지만 당연히 뭐 X1부터 XN까지 일반적으로 만들어도 똑같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내 말이. 그죠? 그래서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이 편차를 다 넣으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차가 지금처럼 몇 개 없으면 지금 저 6개밖에 없으면 내가 눈으로 보면서 아 저렇게 분포되어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개 이렇게 있으면은 한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서 얘가 얘네들의 하나의 값을 좀 만들고 싶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차들은 합하면 무조건 0이니까 평균도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편차의 합이 0이다 보니까 편차의 평균도 0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편차를 양수로 만들고 싶어서 바로 편차를 어떻게 제곱해서 얘네들의 평균을 내는 게 바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회하는 방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분산은 결국 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이 말이야. 편차 제곱해주면 얼마 됩니까? 4, 4, 1, 0, 4, 9가 되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럼 평균 내보면 자, 더하면 12에가 20인가요, 그죠? 다 더하면 그럼 이걸 6개인가? 6개로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긴 얼마야? 3분의 11이겠지만, 그죠? 그럼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정도로 해가지고 아, 얘가 떨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대표값으로 만든 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숫자들이 비교해 가면서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산포도가 큰 거니까 고르지가 않은 거고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작기 때문에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산포도가 크다, 분산이 크다라는 건 당연하게도 이 제곱한 애들이 커질수록이에요. 그럼 이 제곱한 애들이 커진다라는 건 당연히 평균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편차들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제 제곱하면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제곱한 애들이 커질 거기 때문에 산포도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 얘들이 안쪽으로 몰려 있을수록 얘들의 절대값이 작을 거니까 제곱해서 평균 낸 것도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굳이 왜 루트를 씌우냐라고 하시면 이 분산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녀석들이 제곱해가지고 반영된 거란 말이지.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해서 반영됐다 보니까 요거에 제곱한 걸 그나마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제 루트를 갖다가 씌웁니다. 네, 그러면 이게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표준 편차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냐면 표준 편차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평균 기준으로 이제 평균 마이너스 표준 편차랑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의 약 70% 약 70% 정도 인원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교 두 개만 예를 들어서 한다고 생각해볼까? 학교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학교로 할래? 어? 그래, 어정중 있고요. 그다음 또 무슨 학교 있다고 칠까? 그래도 본인이 그거 해야지. 그래, 총력중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수학 시험 점수가 있다고 칩시다. 수학. 평균이 나왔다고 치겠죠, 그죠? 몇 점이라고 할까요? 평균, 학교 평균. 여러분들의 점수가 아니에요. 70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 한 75점이라고 할까? 청정은 하나 몇 점이라고 할까요? 62요. 68점. 자, 그 다음에 이게 평균이고, 평균. 그 다음에 표준편차 생각해보고, 표준편차. 자, 표준편차는 얼마라고 할까? 얼마쯤이 좋을까? 한쪽은 10하고 한쪽은 5 할 거거든요. 자, 어느 학교가 10 가져가고 어느 학교가 5 가져갈래? 성적이라고 그러지. 10 가져갈래? 5 가져갈래? 5요. 5? 그러면 10? 그래. 성적이 10 가져가고 오정이 5점 가져간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뭐 학교 알림이라든지 나중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 성적표나 이런 부분에서 혹은 고등학교 때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포들을. 실제로 학교 알림이나 이런 거 보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성취도가 나오는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정중이 자 수학 평균이 75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75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 얼마입니까? 70. 그죠? 70점에서 80점이죠. 여기 사이에 전체 이제 어정중 친구들의 70% 정도 이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청덕이 여기는 10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얼마입니까? 58에서부터 78이죠. 그러면 여기에 70%가 분포되어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은 이 비교적 보면은 뭐라는 거야? 조금 더 차이가 크죠. 조금 더 같은 반 내에서도 잘 본 친구도 있고 좀 못 본 친구도 있고 편차가 안에 있다는 뜻인 거야. 조금 비교.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일수록 사실 뭐라는 겁니까?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점수대가 왜냐? 점수대가 너도 나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가 클수록 뭐야? 쟤랑 나랑 같은 학교 내지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도 역시나 산포도죠. 산포도가 작으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정중 어떤 친구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좀 비슷비슷한 점수대의 친구들이 이제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거꾸로 이제 표준 편차가 비교적 크다면 조금 이제 내가 평균은 이제 이렇게 68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데리고 왔었을 때 차이가 클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무조건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이제 중학교 시험 점수는 어느 학교도 100점은 있긴 하겠지만 이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어정중이 평균적으로 잘하냐, 뭐 어디가 못하냐, 아니면은 뭐 더 최고점이 어디 있느냐, 인원수가 얼마냐 이런 건 몰라요. 그냥 대략적인 분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략적인 분포만. 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얘기해드린 게 뭐냐면 자, 분사는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요게 이제 그건데 뭐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분사는 제평평제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요것도 분산과 똑같습니다. 물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안 외운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못 풀 건 없어요. 네. 이걸 모른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못 푼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얘는 참고로 그 확률과 통계에 있는 얘기예요. 확률과 통계에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제평평제라고 많이 해요.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게 분산과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자 A, B, C 3개까지만 할게요. A, B, C 3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내가 M이라고 얘기하면 M은 뭡니까? 당연히 셋을 더한다면 3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분산이라는 거 원래 뭐라고? 분산의 원래 정의는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편차는 당연히 평균을 뺀 거죠, 그죠? 네. 그럼 당연히 여기서의 분산은 뭐의 평균이냐? A-M의 제곱, B-M의 제곱,
C-M의 제곱을 3으로 나눈 게 분산이에요. 원래 분산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분산의 정의인데 여기에서 얘들 한번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면 자 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자 일단 A제곱, B제곱, C제곱 있겠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은 이제 완전 제곱식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2bm, 마이너스 2cm이거든요. 마이너스 2m. 그죠?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제곱이 3개. 이렇게 갖다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자 m이라는 게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였으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m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죠? 그럼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결국 계산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3m이니까 마이너스 6m제곱 플러스 3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m제곱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각 별량의 제곱한 것들을 평균 낸 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지? 네. 그래서 이게 제곱의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이고요. 뭐 그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해보면 이렇게 갖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x, y, 평균이 3이고 분산이 2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정석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네, 첫 번째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자 평균이 3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뭐야 2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5를 뭐로? 5로 나눠준 건데 너가 3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해주면 양변 5 곱하고 같다 생각을 해보면 x 더하기 y가 얼마? 얼마? 7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분산이란 건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가 당연히 평균이 현재 3이니까 30 빼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3, 2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제곱의 평균 낸 게 2여야 돼요. 그러면 쟤네들 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2의 제곱을 뭐로? 5로 나눈 게 지금 분산 2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양변 5 곱한 다음에 얘 얘기해주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을 풀어주면 x 더하기 y 그 다음에 자 얘가 1이고요 얘가 4고요 너도 4고요 그 다음 너 9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27. 그래? 27이래요. 그럼 이게 10이라는 양변을 곱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x 플러스 y가 얼마나 거 알았어? 7인 걸 알았죠. 그죠? 그럼 갖다가 계산해 주시면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렇게 얼마냐? 25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이게 일단 가장 원래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제평관계를 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산은 뭐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제곱의 평균이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2의 제곱, 1의 제곱, x제곱, y제곱, 5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5로 나눈 거에다가 평균 3의 제곱 빼는 게 2여야 돼. 그러면 얘가 9니까 넘어가면 11 될 거고 양변 5 곱하면 55 되는 거죠. 그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너가 25에다가 4랑 1 더하면 30인가? 그럼 이게 55여야 된대.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외워라까지는 아닌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일 때는 확실히 더 계산 과정이 짧긴 하거든요. 네, 무조건 짧긴 한데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얘가 무조건 유리하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둘 다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에 따라 좀 필요한 건 갖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포도 얘기를 할 때 그거 얘기를 안 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반이 있는데 A반, 그 다음에 B반, C반, 뭐 수행평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수행평가 같은 건데 이제 맞춤 개수예요. 맞춤 개수가 1개, 1개, 2개, 3개, 4개라고 치겠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 자, 어떤 시험을 봤는데 뭐 맞춤 개수가 뭐 총 4문제짜리라고 치죠 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분포가 나왔대요. 자, 각 반의 인원수는 똑같고요. 평균은 당연히 이제 대칭으로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은 다 2점으로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세 반 중에서 가장 고른 반은 언제일 거냐? 뭐? 가장 고른 반. 뭐가 고르다는 거야? 당연히 점수 분포가. 점수 분포가 가장 고른 반은 A, B, C 반 중에 어느 반일까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고르다는 건 통계적에서 얘기하는 고르다입니다. A. B A 아닐 것 같아. B 진짜. 뭐 사실 그제 통계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다 정답을 알고 계시겠죠, 그죠? 네,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네, 안 했던 분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 A반과 B반 일단 사실 C반은 뭐든 간에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문제는 A반이 가장 고르냐, B반이 가장 고르냐, 거의 이거 두 개 싸우는데 보통 많이들 틀리거든요. 많이들 틀려가지고 이거. 이거는 시험 문제로 또 낸다고 나온다고 해도 또 틀려요. A. A 그죠? 혹시 A일 것 같다 하시는 분 A다 이거는. 이건 A반이 더 고른 거다. A반과 B반. 그럼 B반이 더 고를 것이다. 네. A가 맞다고? 네. 가장 고른 반은 B반이죠. 그죠?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고르다라는 건 뭐라? 고르다라는 건 아까 이거 좀 비슷한 거야. 다 비슷한 거야. 다 평균에 몰려 있어요. 다 평균에 몰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은 세 반 다 몇 점이야? 2점이죠, 그죠? 그럼 내가 누구를 갖다가 데리고 와도 2점과 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 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잘못 오해하시냐면 이 고르다를 자꾸 골고루랑 자꾸 헷갈려요. 골고루 아니면 평평하게 다 골고루 평등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여기서 고르다라는 건 어쨌든 실력적으로 편차가 별로 적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너무 오늘은 어느 음식점 갔는데 너무 맛있어. 다음에 또 가야지. 갔는데 다른 메뉴 시켜보니까 더럽게 맛이 없어. 그럼 뭐야? 이 메뉴마다 혹은 아니면 그날 컨디션 따라 이게 들쑥날쭉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력이 고르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먹어도 엄청 맛있는 건 아니어도 뭘 먹어도 평타 이상한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분은 고른 실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고르다라고 하려면 비슷하게 다 몰려 있어야 됩니다. 평균에. 그렇기 때문에 B반이 가장 고른 거고요. 그 다음에 A, C반이 가장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셔야 돼.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풀잖아. 원래 여기에다 그것들 몇 개 좀 얘기해야 되긴 하는데 더 얘기를 할까 말까. 잘했어. 나머지는 문제 알아서 풀라고 할까 없까 얘기를 한 게 나은 또 거예요. 얘기해주세요. 더 듣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 대답이 순수한 너무 재밌어요. 지식에 대한 탐구일까 아닐까? 지식을 키우고 싶어요.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몇몇 개 가지고 얘기 드릴게요. 어떤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자 별량이 x1부터 xn까지 n개의 별량이 있어요. 숫자들이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평균이 m, 그 다음에 분산이 x제곱,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s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별량들이 모두 다 a씩 곱하고 b씩 더해졌어. 모든 별량에다가 a씩 곱하고 b씩 더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하겠어. 자, 일단 평균 어떻게 바뀔까요? 그대로. 그대로 n? 아니죠. AM 플러스 AM 플러스 P. 네, am 플러스 b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평균 m이라는 게 뭐야? 당연히 x1부터 xn까지 더한 거를 n으로 나눈 거야, 그죠? 그럼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야? 얘를 싹 다 더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a로 묶었을 때 x1부터 xn까지 있고 그 다음에 b도 n개 있을 거야. 그럼 이걸 n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치? 그럼 여기서 어차피 얘가 뭘 거니까 여기서 여기 부분이 요게 m일 거니까 am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잘라보면 플러스 b가 나옵니다. 대충 보시면 뭐 혼자 해보셔도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바뀔까? 분산은 자, 분산이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 평균이 m이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편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의 제곱에 합친 다음에 이걸 n으로 나누는 게 분산 s제곱인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에서 이제 표준 편차를 s로 보통 많이 잡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분산 s제곱이라고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뀐 분산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바뀐 별량에서 바뀐 평균은 빼줘야 되겠죠. 그럼 빼주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가 날라가죠? 빼주면 b가 날라가요. 그러면 각 별량에서 am 플러스 b를 빼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a x1 마이너스 m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 xn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럼 얘들 제곱해주면 이렇게 제곱되겠죠. 얘들. 그럼 이걸 n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아래랑 뭐가 다른 거야 보니까? 원래랑 어떻게 다른 거야 보니까? A제곱. a제곱이 붙어있어. 그래서 요 분산 같은 경우는 더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더한 건 상관없고 이제 곱한 것만 제곱돼서 곱해져요. 뭐라고? 곱한 것만 제곱돼서 곱해집니다. A제곱. 생각을 해보면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평균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인데 b씩 더한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은 그대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b씩 더해진다는 게. 수직선에 만약에 값을 표시한다면 모든 값들이 10만큼 커지면 평균도시 그렇고 그대로 커지는 느낌이죠. 그렇다 보니까 더한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곱한 거는 예를 들어 2배로 곱했다 그러면 별량들의 이 간격도 2배로 늘어났을 거다 보니까 이제 제곱배를 갖다 대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AS. 그죠? 루트 씌울 거니까 정확히는 절대값 AS가 되겠어요. 왜냐면은 음수로 곱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음수로 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되는 상황. 그래서 요거는 외우세요. 이건 그냥 외워. 네, 얘는 그냥 외워. 외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그치 이런 거 그거 보자. 이거는 문제로 하나 해볼까? 문제로. 그다음에 A, C, D, E의 평균 160. 그리고 수준 니키.
네, 이거 다음 문제 쓰고 있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시간 남았어. 이거 2개 정도만 맞춰야지. 보자. 왼쪽은 뭐 생각해 보셨나요? 네. 생각까지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갈 때 어떤 걸 좀 많이 건드냐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초반 문제들은 거의 값을 주고 계산해봐, 아니면 추적해봐, 이렇게 갖다가 만약에 얘기하는데, 거의 값을 준 다음에 한두 개만 비는 형태로 하는데, 이게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값들을 그냥 대부분 안 주고, 대신에 이제 이 자료의 특성들을 좀 이해하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 같은 경우도 왼쪽도 5명의 키, 물론 C의 키가 160이라고 나왔지만 나머지 애는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총 20명 있는데 20명의 점수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시키는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먼저 왼쪽부터. 자, A, B, C, D, E의 키가 각각 소문자로 A, B, C, D, E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이 160이라는 건 당연히 무슨 뜻입니까? 얘네들 다 더한 게 얼마라는 거야? 800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라는 건 분산은 얼마? 분산은 4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분산이 4면 자, 분산이 4면 분산을 갖다 어떻게 만듭니까? 당연히 각 녀석에 대해서 평균을 빼주고 제곱해서 평균 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A-160의 제곱 축해서 E-160의 제곱을 다 더한다는 5명이니까 5로 나눈 건데 너가 4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뭘 합니까? C의 키가 160인데 그랬을 때 A, B, D, E, C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분산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자, 먼저 일단은 C의 키가 160이래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서 나머지 4명의 평균은 어떻게 되죠? 160. 그죠? 일단 평균이 160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네. 왜? 일단 당연히 800에서 160 한 명 제외하고 나면 얼마니까? 640이잖아, 그치? 네. 상위 4로 4명이니까 4로 나눠도 16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안 변해. 평균이 안 변해. 그럼 평균이 안 변하면 이 4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식은 뭡니까? 4명에 대한 분산 평균이 안 변했잖아. 그럼 당연히 또 A-160 제곱 추측해서 E-160의 제곱을 얼마로? 4명이니까 4로 나누는 상황인 거야. 무슨 얘기지? 잘 보면 위랑 아래는 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안 썼지만 C-160의 제곱이 있냐 없냐 차이거든요. 근데 C가 얼마였다고? 160이었대요. 그러면 C-160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럼 사실 위에는 C-160의 제곱이 있고 아래는 없지만 얘나 똑같은 겁니다. 그럼 위에 값이 얼마입니까 보면? 2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20인 거야. 따라서 얼마? 네, 그냥 5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야? 이제 원래 5로 나눴던 걸 4로 나누는 게 똑같다는 겁니다. 편차의 제곱이 0의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자
자, 그 다음은 AB 반의 중간고사 결과가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네, 이랬을 때 A반은 12명 있고 평균 70에 분산 5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지. 5였고요. 그 다음에 B반은 인원 8명에 평균 70이고 분산 3이었대요. 자, 그래서 전체 분산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전체 분산. 네. 이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신이 기억나니? 이거 했었던 기억나니? 그지? 기억나. 식 어떻게 썼어? 할수 있어. 그것까진? 네. 했었던 건 기억나고? 네. 그래, 중간고사 잘 넘겼으면 됐지. 자, 어찌됐든. 아, 100점 보여줘. 그럼 이거 기억나? 아니요.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게 기억이 안 나서. 알았어.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집단이 어떻습니까? 평균이 같아요, 평균이 같아. 평균이 다르면 사실 문제가 훨씬 어려워져요. 평균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A반에 대해서, A반 12명 있다고 그랬죠? 네. 12명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A반 12명의 점수를 A1부터 A12점까지라고 할게요. 네. 역시나 B반도 8명 있는데, 그럼 B반의 점수를 B1부터 B8까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자, 일단은 두 집단을 합쳤을 때 평균은 변할까요? 네. 아, 안 되네. A반과 아, B반이 네. 평균이 70점인데 두 반을 합쳐서 20명의 평균은 변할까요? 아니. 안 변해,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분산이 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여기서 평균을 뺀 게 A1에서 70을 빼고 그다음 나머지를 해서 A12에서 70을 빼가지고 제곱해서 이거를 12로 나누는 게 오라는 뜻인 거고요. 당연히 B에 대해서도 뭐 B1 빼기 70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B 8 빼기 70부터 제곱한 걸 역시나 8명으로 나누는 게 3이라는 거지.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 전체 평균도 역시나 70점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인원수들 각각의 점수들에다가 70점을 빼서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걸 거니까 분명히 A1-70의 제곱부터 A12-70의 제곱까지랑 당연히 B1-70의 제곱부터 B8-70의 제곱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뭐로? 전체 인원수인 20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이게 뭐랑 똑같겠습니까? 여기 이 친구가 얘랑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60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은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 친구랑 똑같으니까 그치? 23. 그럼 우리는 뭐야? 84를 20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죠? 결과가 뭐 나오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갖다가 결과가 나와. 그래서 보통 자 평균이 똑같으면 두 집단에 대해서 A 집단과 B 집단이 있는데 자 인원수가 정확히 별량이죠. 별량의 개수가 NA, NB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VA, VB면 그랬을 때 전체 분산을 V라고 하면 전체 분산 V는 끼리끼리 곱해 NA, VA 끼리끼리 곱해 NB, VB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 NA 플러스 NB로 나눠줘요. 이렇게 하면 전체 분산이 나옵니다. 완전 이제 되시죠, 그죠? 네. 네.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그지 뭐 줄넘기 개수를 했는데 원래 뭐 58개, 72개였던 친구들이 70개, 뭐 60개로 잘못 적혀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또 얘기하는 거라고 이 정도만 봅시다. 저게 어려운 난이도 문제예요. 저거요? 네. 당황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알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한번 알면 그 다음은 괜찮죠. 저거 근데 교과서에 비슷하게 있지 않아요? 아니, 이게 안 나와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